2006년 8월 22일 인도에 있는 툴시푸르 마을에서는 프렘 나라얀이라는 남자의 장례식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의 아내인 자나크린이라는 여자가 화장 중인 불 속으로 몸을 던져버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산채로 불에 타 남편과 함께 사망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태연했죠. 여자가 하는 모습을 끔찍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신성하게 봤으며 그 현장에서는 힌두교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자나크린이라는 여자가 불 속에 뛰어들어 죽은 남편과 함께 사망했다는 소문은 인도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불에 타고 난 그 여자의 죄를 만져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그 마을은 마치 관광지처럼 사람이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갑자기 남편이 화장 중인 불길에 뛰어들었던 것일까요? 이는 인도의 악습 중 하나인 사티 풍습입니다. 이 풍습은 남편이 죽으면 시체를 화장할 때 아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 남편의 시체와 함께 불타 죽는 풍습인데요. 남편과 아내의 화장이 끝나면 유해를 겐지스강에 흘려보내면서 장례를 끝내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순장이나 순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사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티를 한 여인이 있는 마을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는데요. 과거에는 인도 전역에 이 기념돌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을 정도로 사티를 많이 행했다고 하죠. 사티 풍습은 인도 신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바신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사티이죠. 사티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 다크사는 남편감이 될 만한 신들을 모아놓고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티는 아버지가 불렀던 여러 신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시바를 자신의 남편으로 선택했고 둘은 결혼하게 되었죠. 이에 화난 다크사는 또 시바만 빼놓고 다른 신들끼리 성대한 의례를 하게 되는데, 이에 사티는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바는 다크사에게 쳐들어가 아내 사티의 복수를 했고 그녀의 시신을 되찾아왔죠. 이 신화에 나오는 사티의 모습이 인도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라 여겨지게 되면서 사티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 되었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인도와 같이 여성의 인권이 바닥인 곳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었죠. 일단 여자에게는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고, 이후로는 평생을 집안에서만 숨어서 살다시피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힌두교 관습에 따라 재혼을 할 수도 없었으며 다른 남성을 유혹하는 것도 금지되어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 평생을 대머리로 살도록 했죠. 심지어 반지나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 또한 못하게 했고 흰색 옷 외에 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 것조차 금지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여자가 사티 풍습으로 인해 불에 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의 종교적인 죄가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시댁에서 여자에게 사티를 부추기기도 했죠. 심지어 강요를 하다 안 되면 협박을 했으며, 그래도 안 되면 편이나 알 수 없는 약물 또는 사용해 반강제로 사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아내들은 비록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협박, 멸시를 받으며 머리를 깎고 평생 집안에서만 살아야 하더라도 사티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너무나 싫어했는데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불에 타 죽는 것인 만큼 이 풍습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끔찍한 풍습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기서의 화장은 화장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매우 강한 불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서서히 행해지기 때문에 사티를 한다고 불길에 뛰어들어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은 이유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티를 행한 것이 종교적인 이유 외에 경제적인 이유도 존재한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은 전부 아내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여자에게 사티를 강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티를 행한 여자는 여신으로 승격이 되었고 그 마을에는 사원이 지어졌으며 가족들에게는 막대한 기부금이 들어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희생으로 그녀의 시댁과 친정 모두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죠. 거기에 더해 사티를 주관하던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제1계급, 제4장계급인 브라만들과도 결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브라만들은 사티를 하려는 과부에게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한 후에 불길에 뛰어들 것을 권장했는데, 사티가 끝나고 난 후
제 속에 있던 장신구들은 브라만이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종교조차도 굉장히 부패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시댁에서는 여자에게 자신의 가문 남자들 중 한 명과 잠자리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가문의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그의 아내가 되면 다시 재산을 빼앗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놈의 돈이 뭐길래 집안에 과부가 생기면 전통 풍습이라는 미명하에 가족을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사티 풍습이 너무나도 끔찍하다 보니 과거에도 몇 번이나 금지됐다가 다시 시행되었다가를 반복했는데요. 16세기에 악바르 대제가 금지시켰지만 그가 죽자마자 바로 다시 시행되었고 1829년 동인도 회사의 총독 벤틱이 또다시 금지시켰지만 몰래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죠. 그러다 기독교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오고 난 후 인도 여인들이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에 몰리는 이유가 여성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했고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사티 풍습뿐만 아니라 여아살해, 어린이 매춘 등 다른 잔인한 악습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였고 비로소 1892년 사티 풍습을 금지시키는 법이 마련되었죠. 그러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점은 100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몇몇 힌두교 단체에서는 사티 풍습을 금지하는 법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시골에서는 불쌍한 여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등 떠밀려 불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처음에 말한 2006년 8월에 벌어졌던 자나크린이라는 여성이 사티 풍습에 의해 비참하게 사망한 일이죠. 종교를 믿는 건 개인의 자유고 어떤 신을 숭배하든 상관이 없다지만 종교는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한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악습들이 행해지고 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태어나길 잘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안타까운 점은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에서 여자들의 정절을 강조하기 위해 열려라는 이름으로 과부 여자들을 희생시켰던 일이죠. 여담으로 사티 풍습에 대한 야사가 있는데요. 1849년 인도 주둔군 총사령관이던 찰스 네이피어에게 힌두교 종교 지도자들이 면담을 청하길래 만나보았더니 그들은 사티 풍습은 종교적 의식이며 전통이니 이를 존중해 주길 바라며 금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찰스 네이피어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여자를 불에 태우는 걸 전통이라고 하는군요. 우리 영국에서는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은 교수형에 처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화장용 장작더미를 쌓는다면 우리는 장작더미 옆에 교수대를 만들 겁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전통을 행한다면 우리도 우리들의 전통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어떤 악습이든 간에 악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전통인 것 같네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인도의 악습, 사티 풍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19년 1월 9일 네팔의 한 여성이 헛간에서 추위에 떨다 불을 피웠는데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결국 질식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한겨울에 동물들이 사는 헛간에서 추위에 떨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힌두교의 악습인 차우파디 풍습 때문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여성의 생리열이 재앙과 불운을 몰고 온다고 여기기 때문에 집안의 여자가 생리를 하면 집 밖에 있는 오두막이나 헛간, 창고 따위에 격리되어 생리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차우파디 풍습이죠. 생리열 외에도 막 출산을 한 산모가 흘린 피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보는데요. 네팔 여성의 85%가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서 출산을 하는데 산모조차 차우파디를 하기 때문에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타인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리 중인 여성은 가족과도 만날 수 없으며 화장실 출입을 비롯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하죠. 거기다가 사원이나 학교 등에도 가지 못하고 종교적 상징물이나 소, 남자 등과의 접촉 또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하거나 음식을 만지는 것조차 다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더럽혀진다고 하며 못하게 하죠. 그리고 생리 중인 여성들이 바질과 같은 녹색 작물을 만지면 상한다는 인식도 있어서 생리 기간 중에는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녀들에게는 고작 밥, 소금, 콩 등만 주어져 겨우 허기진 배를 채우는 수밖에 없죠. 2010년 1월에는 11세의 네팔 소녀가 생리를 시작해 헛간에 갇히게 되었는데 결국 탈수와 설사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소녀의 가족들과 이웃들 모두 생리 중인 소녀를 만지면 부정탄다고 하며 병원으로 데려가기를 거부했고, 그러다 결국 소녀는 세상을 떠나게 된 일도 있었죠. 또 힌두교에서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것이나 소와 물 등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요. 음식을 못 만지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물의 공급원인 수도꼭지나 우물 등의 접촉도 금지시키고, 소에서 나오는 우유나 버터 등을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더 어처구니 없는 점은 차우파디로 인해 격리된 여성들을 노리는 몹쓸 남자들도 많다는 것인데요. 한 여성의 말에 따르면 밤만 되면 남자들이 자신이 격리된 헛간에 찾아와 행을 시도하는데, 그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면 비명소리를 들은 부모님이 나와 남자들을 겨우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쫓아내서 다행인 경우지, 대부분 혼자 있다가 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한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에는 뜨거운 더위를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추위를 참지 못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헛간이나 창고에서 불을 피우다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심지어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으며, 헛간이나 창고 안에 뱀이 있는 줄 모르고 격리되었다가 독사에 물려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헛간에는 가축들이 사는 곳이어서 가축들의 배설물과 벌레들이 가득한 굉장히 비위생적인 곳에서 먹고 자고 심지어 배설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생리를 하는 여성은 불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씻을 수도 없고, 생리대로 쓰는 천은 빨기도 쉽지 않으며 심지어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서 말리지도 못하죠. 그래서 네팔의 여성들은 생식기 가려움증이나 배뇨장애 등 여러 질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고통을 그대로 당하는 여성들조차 생리를 하는 자신을 혐오하며 탓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악습인이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 차우파디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나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녹색 채소를 만지면 작물들이 모두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첫 생리가 시작되어 차우파디를 한 번 겪었던 네팔의 여자아이들은 생리를 다시 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차우파디가 계속되는 한 네팔에서 성평등은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고 하죠. 이런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네팔의 대법원에서는 2005년에야 비로소 차우파디를 인권침해로 인정했고 하지 못하게 금지를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해지자 2017년 8월에는 차우파디를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죠. 이 새로 생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 3개월과 함께 3천 네팔 루피를 벌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가족들을 신고하지 않아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죠. 거기에 더해 여전히 힌두교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차우파디를 해야 한다며 전파하고 있고, 심지어 다미 자카리라는 힌두교 지도자는 차우파디를 하면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여자들도 차우파디로 격리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기도 했으며, 생리하는 여성을 만지면 진짜 몸이 아파진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 덕분인지 사회적 인식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여전히 차우파디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악습들이 너무나도 많고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신기할 따름이네요. 네팔 힌두교의 악습, 차우파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사춘기를 다 보내셨을 텐데요. 사춘기 때 오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2차 성징으로 일컬어지는 신체의 변화죠. 이때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겨드랑이에도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변성기가 와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나며 음경과 고환, 근육이 발달하죠. 여자의 경우에는 골반이 넓어지고 가슴이 커지며 이때부터 월경이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확실히 구분되기 시작하죠. 서로 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가슴이 더 이상 커지는 걸 막으려는 어머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아프리카의 서쪽에 위치한 카메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들은 딸의 가슴에 믿을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을 하죠. 그것은 불로 뜨겁게 달군 돌이나 쇠방망이, 나무 주걱, 나무 몽둥이, 바나나 껍질 등으로 가슴을 찢어버리는 것인데요. 바로 가슴이 커지는 걸 막고 가슴의 모양도 망가뜨리기 위해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딸의 가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충격적인 풍습을 가슴 다림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슴 다림질을 당하면 가슴 조직에 손상이 가해지고 큰 화상을 입기도 해 가슴 크기도 달라지기도 하며 아예 더 이상 가슴이 커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영구적으로 가슴을 잃을 수 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이 더 망가지도록 누르거나 두드리거나 주무르기도 하는데요. 카메룬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가슴을 너무 강하게 압박해서인지 젖샘이 망가진 경우도 봤다고 말하며 이런 경우엔 아이를 낳아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 가슴 다림질이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이유는 여자들의 가슴이 커지고 발달하기 시작하면 성적 매력이 올라가게 되며 그렇게 되면 남자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슴이 커져 다 큰 여성으로 여겨지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남자들에게 좋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어머니들이 가슴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조치해버리는 것이죠. 또한 카메룬은 20대 미만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카메룬 여성의 30%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슴 다림질이나 여성 할례와 같은 끔찍한 풍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피해 사례 때문입니다. 카메룬 같은 곳에서는 여성들이 원하는 를 당하는 빈도도 높고 그렇게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의 마수에서 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성 할례와 같이 애초에 가장 큰 문제는 각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들인데 여성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문제도 있죠. 이런 가슴 다림질 같은 악습을 행하는 어머니들은 이 풍습이 딸들에게 더 이로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가슴 다림질을 하려는 어머니에게 부작용을 일러주며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이게 왜 좋지 않냐, 이걸 하지 않았으면 딸의 가슴이 훨씬 더 커졌을 테고 그러면 남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했을 거다라고 하며 뜨겁게 달궈진 돌로 딸의 가슴을 찢었다고 하죠. 게다가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는 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딸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짓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딸도 이런 어머니의 행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딸도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어머니이지만 딸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해주는 것이며 이 모든 건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카메룬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중부 국가에서 널리 퍼져 있는 오래된 관습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영국이나 미국 등 위에서 말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주한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슴 다림질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주민 사회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죠. 여성 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자들의 거시기를 잘라버리는 게 더 맞는 선택인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남자들 때문에 여성 스스로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던 악습, 가슴 다림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